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도 밀시와 팥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게 있어요. 하루는 큰 스님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망공 스님이 또 스님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 망공 스님도 참, 스님에게 넌지시,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하자. 왜 그런가? 하고 경허 스님이 되물은즉 망공 스님은 대답하였다. 벌들이 저의 콧구멍 속으로 드나드느라고 그러합니다. 이 사람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하고 답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망공 스님이 경허 스님한테 뭐를 원해서 이거를 할까요? 벌들이 저의 콧구멍,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왜 그런가 했거든? 그러면 경허 스님은 이 지금 망공은 지금 뭐를 떠보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즉, 벌들이 콧구멍을 드나드는데도 나는 참고 있다, 이런 얘기요. 간질간질하다. 그래서 좀 칭찬을 좀 한번 받아라. 너 참 인내심도 대단하고 벌들이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라. 이거는 왜 했을까요? 경허 스님이 배 위에서 뱀하고 노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나도 벌들이 내 콧구멍으로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놀다 가라고 내비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에? 하니까 경허 스님이 이 사람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이게 여기 중도가 들어있나요, 없나요? 여기에서 중도를 못 찾으면 안 돼요. 항상 경허 선사가 이 맞무리는 중도에서 짓고 있어요. 지금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간지러워, 안 간지러워? 간지럽죠.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지만 이 입으로 파설을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등토씨하고 부채도 옳다고 그랬지? 파설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핵심은 간지럽지를 않아야. 원래는 벌이 드는 콧구멍은 간지러워, 이래야 돼. 신기하지요? 근데 뭐가 신기하냐고 하잖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막 쪼이기 시작해, 머리가. 이게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쪼였냐면, 이게 똑같은 길이요. 길이, 물어보는 길이 다 똑같더라고,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똑같은 곳에 와서, 이게 뭐지? 뭔가가 이게 계속 쪼여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해암 스님이 저 패가 뭐가 있냐는데, 그 패를 알겠더라니까, 패를. 왜냐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구나. 이거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내 분별심이 있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뭐지 하다가 완전히 빨개벗은 것 느낌? 완전히 빨개벗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와야 이게 뭐지? 이게 오는구나 라는 것이 그게 그 스승이라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쪼여줘, 계속. 쪼여주니까 지금 망공 스님도 지금 경허 스님 옆에서 있다가 쪼여주는 거예요, 계속. 왜냐? 아까 탈락 먹었어, 안 먹었어? 밀시와 팥이 탈락 먹었죠? 벌집 뜨는 드나드는 콧구멍 이거 탈락 먹어, 안 먹어, 지금? 망공 스님은 한마디 자기의 견처를 과시해 보려고 한번 해봤어? 과시해 보려고 했어, 안 했어? 아까도 과시해 보려고 한 거야. 술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파전이 있어. 과시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조작돼서 한 거다라는 거를 깨우치고 스님의 자연스러운 지적에 이런 게 스승의 힘이에요. 이게 만약에 직접 망공과 경허가 둘이 붙어가지고 이걸 했다면 망공은 그 순간에 스승의 숨결까지도 알아차렸을 거야.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왜냐면 내가 해암 스님한테 갔을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저 스님은 나한테 그냥 막 멍텅구리 뭐라고 하는데
그 멍텅구리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수님은 왜 나한테 멍텅구리라고 하지? 라는 그게 너무나 생생해요. 그래서 뭐 멍텅구리건 뭐건 하나도 남아있는 그러한 뭐 마음속에 뭐 분노나 섭섭함은 없고 저게 뭐지? 이런 그런 띵 하면서 하는, 아마 만공스님도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말을 경허선사가 던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디가 제일 중요한 던져? 무슨 말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벌집 드나드는 콧구멍은,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러워 안 간지럽지 않아. 여기서는 안 아가 중요해. 아까는 올 아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안 아가 중요하거든요. 그 참 스승이 대단하니까 이 질문, 가짜는 질문에 말 그대로 가짜네. 경허 스님이 봤을 때는 이 가짜는 질문에 대답도 잘해 주셔야지. 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뭐라고? 이 사람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아이고, 여기서 그냥 엄청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몇 글자 안 되죠, 예? 이 사람, 아, 네 글자. 벌이 5글자, 6글자. 드나드는 15, 20개밖에 안 돼. 거기에서 놓치면 이런 데서 이제 머리가 띵 하는 그게 와야 돼. 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아, 벌이 드는 지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여기까지가 다예요. 대단한 스승 밑에 또 대단한 제자가 있지요. 그거를,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만공스님이 계속 물어대요. 그거를. 탄청불사 권선몽은, 그리고 그 밑에다가 몇 자를 적었다. 이거는 앞부분은 다 빼먹었죠. 뭐예요? 앞부분 얘기 알죠? 돈이 한 푼 없는 땡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전주를 지나다가 술집에, 주막집에 들어갔어. 먹었어? 뱃속이 뜨뜻해졌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돈 내고 가야지? 그래서 이게 돈을 내야 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경허선사가 우리 돈이 없으니까 권선문 돌려서 가서 해갖고 네가 해갖고 와라 하니까, 만공스님은 어이가 없지만 스승이 하는 말이니까 그 밑에다가 뭘 적어? 절에다가 단청을 해야 하는데 적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럴싸한 내용을 거다가 삽입해가지고 권선문 하나 들고 가. 만공아, 네가 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너라. 술값은 나올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스승이 이렇게 말하자 만공이 그 길길을 앞세고 시주를 받기 위해 주막을 빠져나갔어.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원래부터 술을 좋아하던 경허였기에 놀랄 일도 아니었다. 추운데 고생했구나. 어서 와서 한잔하거라. 경허는 만공에게 술을 따라주었어. 그들은 그렇게 두건이 받건이를 하면서 주전자 몇 개를 피웠어요. 주전자 보면은 생각나? 양은주정자 있잖아요. 옛날에 양은주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알죠? 그래서 그리고 둘이 술이 이맛밖까지 달아오르자 두 사람은 일어섰다. 아이고, 이 이야기도 또 어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허의 단청불사 내용이죠. 경허선의 중도부리를 담고 있는데, 단청불사는 왜 여기 중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중도부리가 이 글에서 어디에 들어있죠? 찾아야 돼. 어디에 들어있어요? 중도부리가. 단청불사에 들어있지. 보통 사찰에서 행해져요. 단청불사는 어디서 행해져?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단청불사 하면은 절에 가면은 이렇게 단청 있지, 단청? 그거 불사 색깔 차례차례 흐려진 거. 그런데 경허는 지금 단청불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단청불사를 하고 있죠. 경허의 중도부리에 있어서 사찰과 얼굴은 결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들어도 금방 알아야 돼요. 여기는 중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까지 들어있어요. 왜? 지금 실천적 요소를 행하고 있잖아요. 중도는 이론적 요소고 불의는 실천적 요소라고 몇 번을 말했죠. 그래서 경어선의 요체는 뭐더라?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 불이에요. 왜? 부처님의 요체는 가전연경에서 가전연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중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중도 불의를 행하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만 했어요? 정도만 해가셨고 오로지 순행만 보여주셨어요. 경어선사는 반대로 전부 역행.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중도 불이고 부처님은 중도야. 그래서 누가 더 세다? 중도 불이가 더 세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선 중에서 지난번도 말했죠. 진기조사설 아시죠? 진기조사설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기조사로부터 선법을 배달아서 깨달았다는 얘기했죠. 얼마나 이 선이 세면 그의 자부심으로 진기조사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진기조사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 불의가 더 세요. 중도보다. 또 중도 불의는 경어선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초자는 누구 그랬죠? 육조 해능이 했다 그랬죠. 육조 해능이 처음으로 불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찰과 얼굴은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는 왜 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면은 이제는 실천행이 중요해서 불의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실천이에요. 여기에 동조하는 경어의 지자 만공은 그 스승의 그 제자여오냐 그래가지고 이게 부창부수야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여불성의 자리를 터득하고 그들의 경계는 이미 본래 면목에 절대 경계를 넘나들면서 불의법을 증득한 자들의 당당한 의지를 드러내보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심지법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심지법문은 그들의 행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리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불의법의 실천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또 경어선사가 만공이 어릴 때 얘기야. 조금 전에는 둘 다 그 불의법을 증득한 자들의 행동이고, 요거는 또 너는 지금까지도 이거는 애기 만공 때 얘기죠. 요것도 요즘에 뭐 그 뭐지? 그 쇼트로 많이 뜨더만. 쇼트는 조회수가 막 웬만 난리도 아니에요. 경어선사 이야기 많이들 뜨더만. 에이, 근데 거기에 막 잘못된 것도 엄청 많아. 개나 소나 아무나 갖다 올려놓으니까 많지만 뭐 막 그 틀렸건 안 틀렸건 경어선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떠 올라오니까 좋기는 하더구만. 그죠? 대중 속에서 경어선사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막 그냥 막 이상한 얘기들,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타고 올라오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경어선사 얘기라고 하니까 보는데 막 듣보잡, 박사인 내가도 못 들은 얘기들이 막 올라와. 이 이야기도 또 많이 또 올라오고 있더만. 너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뭘? 시냇가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장마 때문에 불어난 물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불어난 꼬라지를 봐라. 경화와 만공이 그것을 지나게 되었다. 처녀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젊은 만공 스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만공은 처녀에게 정색을 하며 화를 냈다. 불가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파괴라고 합니다. 어찌 젊은 처자가 스님에게 업어달라는 부탁을 하시오. 여기는 또 젊은 처자인데 다른 데서는 애기 뵌 사람, 애기 뵌 사람, 또 다른 데서는 기생,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더라고. 하여튼 여자긴 여자야. 근데 여기서는 처녀라고 했는데 애기 뵌 사람, 임신부, 또 한 사람은 그 기생이 부리듯이 업어주면 돈 줄게가 나오더라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면 이렇게 그 인터넷 소개를 하면 하도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소설을 써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고 있어요. 내용의 중심은 너는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느냐야. 제목이. 그래가지고 뭐 젊은 처자야 뭐 단숨에 업으면 좋지. 근데 애벤 임신부는 좀 어렵지. 그다도 그 기생이 또 돈 준다고 하니까 경어선사가 어저께 봤나? 그 슈트가 있길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경어선사가 그 사람이 한 푼 준다 그러니까 한 푼은 안 되고 2푼? 오케이.
두 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또 경호선사가 돈을 받는 걸로 나와.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끄덕하다라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장 좀 괜찮은 처녀가 제일 낫지 않나 일단은. 그래서 경호선사가 처녀에게 등을 내밀며 말했다. 내가 도와드리지요. 그래야지. 자, 어피시오. 경호는 처녀를 업어다가 건너편에 데려주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따르던 만공이 심통이 났어요. 더 이상은 못 참지 못하고 따졌어요. 스님! 수도하는 스님이 어떻게 젊은 여자를 업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경호가 말했다. 내려놓아라. 예? 뭘 내려놓으라고요? 나는 처자를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처자를 업고 있구나? 그 얘기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업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내려놓아라 방아착이 나와요. 방아착을 해야 진짜 방아착이죠. 방해착 하겠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방아착이에요. 그냥 방아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아착. 경호는 처녀를 등에 업어다가 건너편에 대고는 계속해서 갈 길을 갔어요. 뒤따라가는 젊은 만공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겼죠. 이 얘기도 다음 사람 말이 또 나와. 마침내 만공은 수도하는 사람이 어째 젊은 여자를 업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어린 만공은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따졌어요. 만공의 환한 목소리를 듣던 경호는 이렇게 말했죠. 예끼놈. 이것도 다른 사람이 또 쓴 거야. 다른 사람 얘기는 또 이게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아이고 많기도 많아. 나는 벌써 그 처자를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네 놈은 아직도 그 처자를 업고 있느냐? 하고 나무라는 경우는 방아착의 벗거량과 일체유심조를 동시에 하고 있죠. 내려놓으면 돼? 또 방아착 하라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이 화두 또 있잖아요. 방아착 하시게 조주스님이 하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뭘 방아착 하죠? 그러니까 뭐래? 그러면 착듣고 하시게. 착듣고 하죠. 들고 계시게. 뭐를 들고 뭐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것도 우리 해암스님이 나한테 한 말인데 이런 건 너무 쉽죠. 껌이죠. 뭐를 들고 있으라는 말이고 뭐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화두야. 자, 그 다음에 또 속박뼈와 식대. 이것도 아까 단청불사랑 조금 비슷해요. 단청불사는 얼굴에 단청불사를 해가지고 그 왕공한테 가서 그 단청불사 건선문을 돌리고 해오라고 그러고, 또 여기 이 속박뼈와 식대는 약간 달라요. 그죠? 만공 스님과 일어날지 먼 여행을 하던 어느 날, 요거는 다 전주 거기야. 전주. 길을 가다 보니 그만 여비가 떨어졌어요. 날은 저물었어요.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 주인이 숙박비와 식대 내라고 하죠. 밥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또 거기서 얼른 경호 스님이 우리가 법당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단청불사라니까 지금은 법당 중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화주를 놨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경호 스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화주를 놨는데 주인께서도 시주를 좀 하시지요? 라고 그 주인이 잠자코 있다가 그러면 이 화주책을 한번 봅시다 하는데 화주책이 없어. 없는 화주책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화주승에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진부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그때 만공스님이 공공히 생각해보니 화주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주하라라고까지 말을 꺼냈으니 큰일이야. 위기를 모면해야죠. 임기응변으로 뭐라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들러치기를 하기를, 실은 이 주인 댁에 우리가 화주를 하려고 왔는데 지난밤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고맙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 이 댁에서는 이번 시주만은 그만두셔도 되겠습니다 하며 책은 짐짓 내놓지 않았어요. 없는 걸 어떻게 내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에는 다 약해. 사람들이 별로 대접도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극진히 대접을 받아서 시주를 면하겠다. 이때 만공 얼떨떨해진 여관 주인은 대꾸를 못하고 있었다. 이때 만공 스님이 그렇게까지 개념하시어 우리에게 또 시주까지 고맙게 해주신다면 책을 꺼내버리지요 하면서 만공이 걸망에다가 손을 넣고 꺼내는 척을 한 거죠. 걸망. 또 만공도 뭐 그냥 경호 스님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수가
수가 이것들이 이 중 두 것들이 그냥 어린 중 늙은 중 둘이가 아주 희생시효를 해요. 시효를. 하나는 그냥 시주 그만두라 그러고 하나는 망공이 그냥 가방 속에 걸망 속에 손 집어넣고 있지도 않은 화주책을 막 꺼낼 기세를 해. 이 사람이 뭐래 주인이 아 이거 진짜인 것 같네 하니까 그제서야 주인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스님들 하고 책을 끄집어내는 것을 간절히 왜 괜히 또 책 끄집어냈다는 화주금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할 때 그만둬야지. 늙은 중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젊은 중이 꺼내려고 하니까 괜찮아 됐어 하고 책을 끄집어내는 것을 간절히 완료하는 것이 아닌가. 그 주인으로서는 잘못했다가는 여간비 좀 받으려다가 덤태기 쓰게 생겼어. 오히려 더 큰 돈을 뜯길 만할 것 같아서 빨리 길을 안 꺼냈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본래의 마음을 돌려먹고 스님들 그렇다면 제가 시주를 특별히 할 수는 없고 어젯밤 두 분의 숙박비는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에이 뭔 스님한테 숙박비 받아 이것들아. 숙직비는 받지 않을 테니 그대로 가시지요 하고 간말은 간절히 말하기에 이런 말이에요. 간말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간신히 그 집에서 무난히 빠져나오자 경어 스님이 망공을 향해서 하는 말 아이고 자네 수단이 너무나 진짜 훨씬 낫죠. 자네 수단이 경어 스님은 원래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잘 못해요. 어수룩해. 경어 스님 뻥이라니까. 아까도 봐 상애들한테 술을 한 잔 얻어먹으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대충 듣지 뭘 안 줘 이러는데 망공은 아이고 자네 수단이 나보다 훨씬 낫네 그래 하고 한마디 던졌다 이런 얘기요. 이처럼 아슬아슬한 고비를 망공 스님의 기지로서 모면을 한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망공이 옆에 달라붙어서 경호 스님 뒤치다거리 하는 거야. 일저지르면 경호 스님 망공이 뒤치다거리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나 경호 스님은 어려운 난간을 겨우 등길만 하면 그보다 또 더 큰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둘이가 했더라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봐라. 예, 경호 스님 일화가 망공 스님하고 가장 많아요. 왜냐면 망공만 데리고 다녔거든. 그렇다고 다 큰 수월이를 데리고 다닐 거요. 해월을 데리고 다녀 이게 다 커버렸는데 나이가 6살밖에 안 나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아는 얘기죠. 이게 주막집 얘기인데 들어도 재밌어? 어느 날 망공 스님이 경호 선사를 보시고 거의 전주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호사 고향이 전주고 또 전봉준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를 가다가 이제 망공하고 가고 이런 게 많았죠.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자시고 또 이게 왜 구한국 그러니까 구한말에 쓰던 은백전 그때는 은백전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를 만들어 당백전을 만들죠. 그 저기 때 그 뭐지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이 은백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뭐 원납금을 낸다 해가지고 그때 경복궁 중건하고 그럴 때에 나라에서 그 누가 저기 누구죠? 대원군이 했었어 화폐 개혁.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은 말에 우리 집도 쫄딱 망했대요. 돈 가치가 폭락해갖고 이게 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경선사는 옛날 돈 은백전을 내줬단 말이에요. 점심을 드시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돈은 전라도 도지사가 사용치 말라는 명령을 내려서 받지 못하겠으니까 여기에서 쓰던 돈을 주시오. 새롭게 만든 돈 달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본 놈의 침략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강조해가지고 그런 실시하던 무렵이라 은백전도 쓰고 당백전도 쓰고 막 그럴 때인데 이제 경호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은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권이지 국권. 여기서는 신권 내놔라고 하니까 여기서 경호스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야죠. 경호스님이 큰 눈을 부릅뜨고 그 도지사라는 놈을 당장 잡아라. 목을 비틀어 버릴 거다.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돈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하다니 그런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이 돈을 썩 받아라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 주인은 엉겁결에 경호선사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못 받았어. 그러다 옆에 있던 그 돈을 못 받게 된 감시하는 관원이 있었는데 그 관원도 찔려갖고 스님이 원체 호되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관원이 찍도 못 피고 도망갔더라 이런 얘기죠. 뭐. 그러자 이 틈을 타 두 주먹을 쥐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누가? 경호선사가 맨발이지 뭐. 그러니까 망공스님 옆에 있다가 난처해가지고 난처했는데 경호사 망공스님도 같이 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태연한 척 하면서
쓱 미꾸라지 나오듯이 그 사람들에게 잘 얘기하고 와 그리고 스님을 따라서 뛰지는 않았죠. 뛰면은 이제 걸리니까 두 놈들이 다 짜고 한 놈이라고 하니까 경어 스님은 이미 맨발로 뛰었고 망공은 얘기 잘하고 살살 오는 척 하다가 뛰는 스님을 따라가니까 발길이 그 사람들랑 헤어지면서 빠르겠죠. 그래서 얼마를 가니까 산모통에서 경어선사가 쉬고 있어. 쉬고 앉아있어. 내가 어지간하지 그 바람에 길을 많이 걸어왔잖냐? 어떠냐 내 체주가. 아이고 세상에 경어스님 어린애같이 자기 자랑하라고 웃어대며 지루한 여행의 피로를 이렇게 이적하기도 하였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안전한 바위가 가장, 이것도 만공의 이야기죠. 안전한 바위, 그 이야기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바위, 유명한 이야기요. 이 제목에 중도가 들어있나요? 제목에 이미 중도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중도가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바로. 엄청난 얘기죠. 게다가 앞에다가 가장자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경어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이 어느 산중 깊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다. 이것도 내가 잘못된 얘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는 산중 깊은 곳을 간 게 아니라 전주에 한별땅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뭐죠? 누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다가 비가 와서 비를 피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경어스님 경어집에 나와 있는 거고 김태읍으로 나와 있는 거는 김태읍 얘기는 또 많이 달라요. 전주를 지나가다가 누가 그 뭐죠? 동학군들을 막 쫓는 그 관군들이 수비대가 막 뛰어가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도 동학군이 아직도 있어. 그래가지고 동학군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해. 그래서 동학군을 마지막 발악을 하는 동학군들을 쫓아가는데 그때 그 관군들이 몽둥이 들고 막 쫓으니까 경어선사가 얼른 피해가지고 그 한별땅 뒤로 숨어요. 큰 바위 밑으로. 두 스님이 큰 바위에 동굴을 피했다. 비를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비가 아니에요. 동학군을 만난 거죠. 이 경어선사는 다 알지 저 동학군을.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경어스님이 단단한 바위로 된 동굴 천장을 자꾸 올려다봐요. 만공스님이 이런 경어스님에게 의아하게 물었다. 이 경어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 그 동학군 토벌꾼에게 쫓기면서도 만공스님 어떻게 하나 또 저기 해주려고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셔요. 스님은 왜 그렇게 천장을 올려다보고 계십니까? 경어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 바위가 내려앉을까 염려돼서 그러네. 아이고 만공스님이 스님 이 끄떡없는 바위가 어떻게 내려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말이죠. 왜냐? 정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무너져요. 응? 절대 고발하지 말라고 자기 부하야. 그리고 믿었어 김경천이를. 그냥 골라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갔는데 그놈이 나는 이 인간들 때문에 나도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믿거든요. 나도 그런 꼴을 많이 당해요. 정말 그러지 않을 사람이 배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세상에 밤길에 그 순창 피놀이로 해서 찾아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놈이 아이고 세상에 살다가 그때만 안 망했으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가장 믿는 놈이 발등 찍힌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버렸어. 내 발등을. 그래서 경어선사가 넌 조용히 웃어. 웃기는 개뿔 웃음이 나와. 이거는 전봉준 얘기를 전혀 몰랐을 때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전봉준 몰라서 그냥 이런 말이 있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를 알고 보니까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이게.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거. 아이고 그렇게 경천을 조심하라. 경어선사가 주역을 보니까 그 전봉준은 경천회에서 망하니까 경천을 조심하라 해가지고 그 저번에 배운 화암사 경어선사 고향마을 옆에 경천면이 있어요.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절이야. 그래서 전봉준이가 거기 올 때도
너는 경천면을 조심해라. 경천면을 조심해서 전봉준이가 항상 경천면이 뭔 일을 할지 모르니까 경천면 만나도 조심을 했고, 또 어디요? 저기 우금치에서 퇴각을 해오는데 그 강이 경천강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강도 우리 스님이 경천을 조심하라 했으니까 경천강도 잘 건너야지 잘 건너야지 해서 기껏 왔는데, 아니 그러면 경천이가 그 경천놈인 줄을 어떻게 알았냐면, 김경천이를 나 안 해. 나 안 해. 어? 경천을 조심해라. 경사 주역을 봐가지고 항상 경천을 조심해서 그냥 경천이랑 경천은 피해서 강도 잘 건너면서, 아이고 우리 스님이 경천을 조심하는데 잘 건넜지? 별일 없을 거야? 아니 여기도 경천이네. 이런 젠자 이 천봉준이 썩, 아니 어떻게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을 다 두고 하필이면 순창 피놀이에 왜 김경천을 찾으러 가느냐고.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다 망했어 쫄딱. 그래서 경호선사가 지금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가장 안전하리라고 믿고 거기를 들어갔더니 제 발로 차곡차곡 사지를 향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총알을 맞았으니 어떡하느냐고. 전봉준은 전봉준이라도 경호스님 억울해서 어떻게 해. 아이고 세상에 살다가 김경천, 나도 그냥 김경천 그냥 김씨 경자 만들어도 싫어. 경호선사는 자신이 세속에서 자신의 동생이 전봉준 장군과 혼인한 만큼 이거는 내가 쓴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쓰죠 이 말을.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 혁명 실패는 그 자신의 생명과 직결됐어요. 왜냐하면 경호선사도 죽게 생겼어 지금. 그것은 전봉준 장군이 역적으로 간주돼서 교수형에 처해지니까 경호선사도 역적이야? 왜냐면 그때는 구족을 멸한다 해가지고 다 잡아들였는데 경호선사는 구족이 아니고 삼족에 속해. 삼족. 그래서 1895년 3월 30날 새벽 2시에 조계사 여기 전옥소에서 사형이 그냥 귀신도 모르게 집행됐어. 남들이 알으면 동요될까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 날짜는 3월 30이지만 형이 떨어진 거는 3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루도 안 지나서 남이 알을까봐 새벽 2시에 비가 주룩주룩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전옥소에서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해버렸어. 그래서 그날은 일본 승려놈이 산호 젠네이가 500년에 있는 조선왕조련의 억불승효의 그거를 승려의 도성 출입을 해제를 고종에게 운어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요. 그 다음날 3월 30날이. 그러니까 3월 29일이. 그러니까 전봉준 그 사형 언도받은 날 이제 그 억불승효를 풀어주니까 이제 경호선사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여기 조계사 앞에다가 승복을 벗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전봉준 장군의 사형으로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두려워서 그 민심을 달래고자 그거를 도성 출입 그거를 해금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날 새벽 경호선사는 자신의 승복을 조계사 앞마당에다 벗어놓고 석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에 넣고 뛰었어요. 경호선사는 하모선사 경화상장에서 스님께서는 왜 대도를 성취하고도 왜 도예지로 나가서 법문을 안 하시죠? 아니 나는 싫다. 오냐 나는 아주 그냥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오냐 이 경성 땅 끔찍해. 나는 목숨이 죽는 날까지 이 경성 땅은 절대 밟지 않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끔찍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경호선사의 슬픔이 거기에 있다는 거를 세상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얘기죠. 전봉준 장군의 죽음은 경호선사의 충격으로 일어나렸었고 깊은 상처를 주고 결국은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으로 인해서 삶속 앞산으로 떠나게 되는 비극을 남기게 됐다는 것은 대중에 알려지지 않는 비화로서 2017년도가 돼서야 드디어 세상에 그걸 드러나게 됐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여기에 가장 안전한 바위가 가장 이루어마다의 일화 역시 경호선사가 전라도 전주에서 겪은 일화로 밖에서 지나가는 동학꾼들을 피해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바위를 자꾸 올려다보고 스승을 핀잔하자 경호선사는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내 명화를 남기니 이것이 천봉준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이고 천봉준 장군과 얽힌 이야기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또 만공 스님과 이야기예요. 만공 스님이 12번째 이야기로 비구니를 찾아오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경호선사가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그 스님들이 이 여자를 더럽게 싫어해요. 무시해요. 그런데 그 말 있잖아요. 3살 먹은 비구한테 90살 먹은 비구니가 절하라잖아요. 그게 불가의 법칙이라는데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이 말했다면 좀 따지고 싶어요. 부처님 좀 나오세요. 전화 빨리 오세요. 이래. 과연 부처님이 했을까? 아까 아침에도 밥 먹다가 이 얘기 나왔는데 부처님이 했다? 만약에 부처님이 했다면 잘못된 건데 부처님이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했다야 한 표. 왜? 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 중들이 비구니를 원망해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비구니를 무시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특히 제가들을 그냥 무슨 개보듯이 스님들이 우리 제가불자가 없으면은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그냥 제가들을 그냥 나이 드신 노인네 그냥 할머니들까지도 다 그냥 반말에다 가면서 그냥 개차반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스님을 보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까 그 무의당 비구니한테 나한테도 좀 무의당이라고 쳐봐. 누가 감히 그 비구니한테 무의당이라는 호를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무시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그래요. 좀 비구니 이야기거든요. 경호선사가 이 비구니 찾아오라고 막 호령을 해요. 저기 마을에 있는 놈들이 그 비구니 희롱하려고 데리고 갔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근데 또 그게 이제 수덕사 가풍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해암스님 때 이제 수덕사 가풍이라 갖고 사부대정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나마라도 해암스님 제자가 돼서 살아나는 유일한 그 순간뿐이에요. 해암스님 가고 나니까 개뿔? 수덕사에서 개 무시하는데? 아니 내가 그때 경호만공 선양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옹산 스님이 나한테 좌장을 맡으라고 줬는데 어디서 여자가 감히 좌장을 해서 그냥 발표자도 못 되고 토론자로 추락했다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경호 스님은 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수덕사가 사부대정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가풍을 우리 해암 스님 있을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제가들도 여자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제가들도 제자를 많이 받아줬죠. 그때가 쌈박할 때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좀 어떤 법에 대한 행운이 좀 있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해암 스님 덕분에 사부대중을 저기를 무시하지 않아서 했다고. 지난번에도 그 스님도 열반하셨거든? 그 누구지? 해암 스님 제자 있는데. 꺼내야 되겠네. 비구니를 찾아오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